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1장 무역 일반론 중에서 무역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가장 전체적인 개념을 봤을 때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시험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무역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 무역영어 자격증하고 관련되어지는 일반적인 무역하고 관련되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는 데서 상당히 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하시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 구성을 보면 제일 마지막 편에 무역 영어하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수거 그리고 무역 일반적인 용어에 대한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 단어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단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880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880단어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듯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무역 영어 단어하고 그 다음에 무역 영어 수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휴대에 다니면서 이동하실 때라도 그 암기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과목하고 2과목하고 형성되어져 있는 부분은 영어 완전 영어 부분이죠. 토익하고 토플하고 이렇게 이제 그 연관이 되어지는데 그 토익 990점이 나와도 우리 비즈니스 잉글리시 쪽하고는 완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무역영어 1급 시험을 치시면 불합격하신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1과목, 2과목 자체에 나오는 영어 해석 문제라든지 우리가 영작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적인 토익하고 토플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국제 협약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교재에 나와 있는 각종 협약이라든지 그리고 비즈니스 전문 영어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자격증은 남의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역 실무하고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습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역 실무 관련되는 내용을 위주로 하면서 그리고 각각의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보면 무역에 대한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개념들은 그냥 일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에 있어서의 용어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제 간의 상거래, 우리가 이렇게 무역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상무라는 전문 용어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간에 있어서 상인들 간에 있어서 물품을 사고 파는 물품의 매매하고 관련되어지는 일련의 모든 활동, 이것을 우리가 무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무역은 대상에 따라서 유형무역, 무역무역 두 개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의 대부분은 그 유형무역입니다. 유형무역. 실제 물품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유형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러분들 우리 시험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도 서비스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은 계약의 일반적인 형태에서만 다뤄지지 서비스 계약하고 관련되어진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품 자체 유형제와 관련되어진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무역 영어이기 때문에 무역에 대한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무역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트레이드라는 표현이 무역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엄격하게 얘기하면 트레이드는 교역, 교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사전을 살펴보시면 exchange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특히 영영사전에서 이것을 가지고 국제 간에 있어서 상거래하는 표현을 전혀 쓰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international trade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맞습니다. 국제 간에 있어서의 거래, 교역, 이것을 우리가 무역이라고 용어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처음에 우리가 용어 한 개 한 개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재에 보면은 우리말 옆에 가로 열고 영어 단어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우리말이 영어로 표현되는가를 전부 다 표시를 다 달아놨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치는 시험은 무역 한국어 시험이 아닙니다. 무역 영어 시험이고 문제부터 지문 전체 전부 다 영어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석하지 못해서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재 곳곳에 나오는 무역 관련 그 전문 용어들, 그 가로 안에 있는 영어로 되어진 우리 영단어 전부 다 그 해석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한 개 한 개 꼼꼼하게 처음부터 체크해 가시면서 기억을 하신다면은 그 굉장히 학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무역은 지금은 우리가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등장을 하면서 전자무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으로서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이라는 용어를 쓸 때는 광의적 의미하고 협의적 의미하고 두 개로 구별을 하는데, 협의적 의미의 무역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물품의 국제 간의 상거래를 뜻하는 것이고, 광의적 의미로 우리가 확산을 시키면은 그 서비스 무역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을 해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 무역으로 친다면 이제 유형제이든 무형제이든 구별하지 않고 물품에 있어서 국제 간의 상거래가 일어나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광의적 의미의 무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역의 하나의 형태로서 우리가 외국 무역이란 foreign trade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international trade라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world trade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외국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관세제도, 경제제도, 화폐제도가 다른 국가 간의 거래를 뜻하는 것이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 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일반적인 상관서까지 다 포함해서 무역하고 관련되어지는 장벽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거래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포린 트레이드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월드 트레이드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월드 트레이드, 세계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에 존재하는 모든 무역 장벽을 허물고 그 상거래를 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세계 무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세계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이에요. 실제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가 한 개로 통일화되지 않는 이상은 세계 무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인류가 꿈꾸는 하나의 큰 이상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인터내셔널 트레이드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역이라는 표현이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무역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외국에 있는 바이어나 셀러들하고 대화를 하실 때 무역이라는 표현을 쓸 때 특히 미주 쪽 같은 경우에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국제 경영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국제 경영이라고 번역하시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국제 간에 있어서의 상거래라는 뜻으로 해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가 무역을 뜻하는 용어라는 거. 요거까지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무역하고 관련되어서 교재에 보시면은 무역 관련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인 상관습, 그리고 국제 협약들에 대한 정의들, 그리고 종류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무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크게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금 결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그 상거래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금 결제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원격지간에 있어서 물품을 실제로 전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송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하고 관련되어진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을 해결하는 부분에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영역에 대해서도 각각에 있어서 관련되어지는 국제 간에 있어서 지켜야 되는 상거래와 관련되어지는 국제 상관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약하고 관련되어진 국제 상관습이 무엇인지, 대금 결제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 상관습이 무엇인지, 운송과 관련되어지는 국제 상관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무엇인지 묻는 게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다음 중 계약 관련 국제 상관습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라는 아주 간단한 문제, 사실은 맞추라고 내는 문제인데 틀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국제 상관습과 관련된 모든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다 분석하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하고 싶어지면 관세사 시험 치시면 돼요. 저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죠. 우리는 1-2달 정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그게 큰 목적이죠. 그러면은 국제 간의 상관습들의 이름만, 명칭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는 그 시험 문제하고 직결되어진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역영어를 공부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무역영어를 학습하시고 나면은
그 조금만 범위만 좀 더 넓혀서 그 외환 쪽까지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국제무역사라는 시험도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국제무역사 무역계약 쪽에 단골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무역 관련 상관습 종류 묻는 거, 이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영어 시험 준비하시는 학생들은 무역영어만 지금 현재 목표로 해서 공부하지 마시고, 무역영어보다 국제무역사가 범위는 넓지만 시험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영어 1급 정도 따실 학생들 같으면 국제무역사는 그냥 그 발가락으로 시험 쳐서 합격합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 갖지 말고 시험을 같이 두 개를 동시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시험을 치시길 바랍니다. 자, 계약하고 관련되어지는 국제 간의 상관습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개가 UNCISG라는 게 있어요. UN에서 제정한 거고,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이라는 뜻입니다.